안녕하십니까. 예법점 천재들의 TV입니다. 오늘 예법점의 꼰대들의 12번째 이야기는 두골공항의 표류기입니다. 오래전에 생애 최초로 배낭여행을 떠나 겪었던 경험을 소재로 쓴 창작 꽁투입니다. 그럼 두골공항의 표류기 동영상을 자막과 음성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35년) 전 김포공항을 출발한 후 13시간의 비행 끝에 해질 무렵 혼자서 파리 두골공항에 내렸다. 공항에 도착해보니 영어를 쓰는 사람은 드물고 불어를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나를 주눅들게 만들었다. 내가 아는 불어라고는 불문학 교수님이 술자리에서 불어로 건배사를 하겠다며 잔을 높이 들더니 "술 마셔 불어" 라고 외쳤던 그 정도 수준의 불어만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내가 아는 프랑스 사람이라고는 나폴레옹, 드골, 앙드레 말로, 루이 16세 정도이다. 그들과는 책이나 영화에서 만났을 뿐이고 일면식도 없다. 공항 관광안내소 파란눈 아가씨에게 파리 시내에서 싸고 시설 좋은 게스트하우스나 대학 기숙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영어로 묻자 그녀는 끝까지 불어로 대답했다. 서로 다른 혹성에서 지구에 내려 처음 만난 외계인들처럼 말이 통하지 않아 몇 번이나 뭐라고? 승강이를 반복하다가 내가 포기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게스트하우스나 기숙사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지금 눈으로 보면 고객 만족이나 감동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자세였지만 예쁜 여성을 괴롭히기 싫어서 꼬리를 내리고 말았던 나. 나는 세계 최고의 페미니스트라고 자부해도 좋았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생각이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영양가 있는 숙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백인? 흑인? 아니면 황인? 값싸고 질 좋은 숙소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서양 사람들이겠지 싶었다. 아무래도 쭉쭉빵빵한 여성들은 내가 알랭들롱이라면 몰라도 얼굴 노란 나를 경계할 것 같아서 마음씨 좋게 생긴 백인 남자들에게 말을 걸기로 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쁜 채 하거나 못 들은 채 하거나 너하고는 말을 안 해 라는 도도한 표정으로 나를 외면함으로써 내 기대를 묵사발로 만들어버렸다. 넘치는 모멸감, 얼굴이 붉어질 정도의 불쾌감. 그래,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친절할 수도 있지. 다시 마음을 바꾸어 착한 여자에게 묻기로 했다. 우체통에 치마를 둘러놓은 것처럼 생긴 뚱뚱한 여자가 이란성 쌍둥이 동생처럼 생긴 샘소나이트 가방을 끌고 지나가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겁먹은 얼굴로 하이하며 인사한다. 그렇지만 낯선 동양 남자를 경계하는 얼굴빛이 장난이 아니게 차갑다. 헐, 명동에서 예쁜 여자에게 느닷없이 차 한잔 하자고 들이댈 때 되돌아왔던 말이 기억난다. 학생, 이 누나는 지금 바쁘거든요.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발이나 닦고 자세요. 라고 말했던 명동 누나. 누나는 빨간 입술과 눈부신 얼굴을 하고 있어서 용서를 해주었지만 나를 뺀찌 넣은 공항의 그녀가 나의 용서를 이끌어내려면 우선 다이어트부터 해야 할 것 같았다. 난생 첫 해외여행을 패키지 여행이 아닌 배낭여행으로 영어권이 아닌 프랑스로 택한 것은 내가 얼마나 무모했는가를 반성하게 했고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서울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공항 건물 창 너머에는 벌써부터 어둠이 내려앉아 네온 사인 전구들이 붉은 눈들을 반짝거리며 나를 걱정하는 것 같았다. 큰일 났네 반짝, 큰일 났네 반짝. 이를 어쩐데 를 합창하며 나를 옥죄고 있었다.
안기된 얼굴로 말걸기 상대가 많을 것 같은 출국장으로 올라가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사냥개처럼 눈동자를 굴리면서 휘둘러 본다. 라운지에서 만난 백인들이 인종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오만가지 정남이가 떨어진다. 흑인도 왠지 무서워서 말 걸기가 싫었다. 나를 친근감으로 영접하는 쪽은 역시 황인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당신은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지 않는 때라서 두골공항에서 한국인을 만날 확률은 지극히 낮아 기대하지도 않았다. 때마침 부지런을 떨던 나의 두 눈에 가득 들어온 한 여자. 그녀가 일본인이라는 근거 없는 영감이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말 걸기를 시도했다.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잘못한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짧은 일본말로 파리에 사냐고 묻는다.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멀뚱멀뚱 쳐다볼 뿐이다. 헐, 일본 여자가 아니었다. 아무래도 예쁜 여자들은 경험칙상 튕길 것이 분명했다. 결국 못 튀길 것 같은, 아니 한 번도 튕겨보지 못했을 안 예쁜 여자를 골라 정중하게 말을 건넨다. 못생긴 여자에게 생애 최초로 최대한 매너를 갖추고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대꾸조차 하지 않는 채 손사래를 치며 패싱한다. 헐, 헐, 헐. 이럴 수가. 그대들은 벙어리 나라에서 온 왕자인가 공주인가. 이질감은 낭패감을 안겨주었고 낭패감은 자신감을 바닥치게 했으며 내 어깨에서 힘을 빼앗아가 버렸다. 때마침 만만하게 생긴 내 또래 동양 남자가 가방을 끌고 내 옆자리로 와서 앉는다. 김새가 이광용 싱가포르 수상을 닮아 낯익어 다시 한번 말걸기를 시도했다. 그 남자는 뜻밖에도 내가 구사하는 영어를 너무 잘 알아들어 여간 기특하지가 않다. 내 영어가 처음으로 임자를 만나 빛을 보는 순간이다. 안도감이 가슴으로 차오르며 서광이 비친다. 하지만 소통을 계속하기에는 벅찬 상대였다. 내가 질문한 속도보다 대답하는 속도가 10배나 빨라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중학교 1학년생 영어 단문으로 바꾸어 묻고 그의 대답도 단문으로 유도했다. 어떻게 공항에서 왔냐고 묻는다. 이 친구 알 지하철 타고 왔다고 대답한다. 이 같은 중차대한 비상시국에 아재 개그는 독약이라는 걸 모르는 녀석 같아 불쾌했다. 파리 대학의 학회 세미나에 참석자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이며 농담한 것을 반성한다는 듯이 윙크한다. 미국이 너의 모국이냐? 아니다. 그럼 모국이 어딘데? 아시아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 나라. 동방의 예의주국. 알란가 모르겠네. 부모가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다. 이런 젠장, 이런 된장이 다 있나? 같은 배달민족이며 배다른 동포끼리 영어로 떠듬떠듬 소통하려 했던 내가 저기 부끄럽다. 내 불찰을 깊이 반성하고 그에게 한국말로 자백한다. 나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반가워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난 것처럼 손을 내밀어 감격적인 악수를 한다. 그러세요.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싱가포르 사람인 줄 알았네요. 쫑코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구사하다니. 유학이 좋긴 좋은가 보다. 그 쫑코는 35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서 화석이 되어버렸다. 오늘 감상하신 두골공항의 표류기 동영상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감상의 소감도 댓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